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백신을 맞지 않았던 성인, 또 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 등이 노바백스 백신을 먼저 맞을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이 백신은 B형 감염이나 인플루엔자, 또 자궁경부암 백신 등에서 오래 써왔던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부작용 걱정으로 접종을 꺼렸다면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을 받아달라는 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명입니다. 네, 또 일반 국민도 다음 달 7일부터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가능하고요. 그 전에도 자녀 백신 예약이 된다면 당일 접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충남에서 하루 평균 1,500여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진단검사와 재택치료 등의 방역 체계도 달라졌습니다. 모든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해왔던 유선 모니터링을 앞으로는 고위험군만 하는 등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또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전문가에게 의견 들어봤습니다. 서산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와 2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부패가 심한 상태였으며 각각 조현병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산의 한 산란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해 닭 29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지난해 가을 이후 충남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건 이번이 10번째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남에서는 최근 하루 평균 1,500명꼴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관리 부담도 늘 수밖에 없는데요.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부터 재택치료까지 위험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으로 방역 체계가 달라졌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진 고대 종합운동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신속 항원 검사소입니다.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차량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차량에 탑승한 채 키트를 받아서 스스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키트에 한 줄이 뜨면 현장에서 바로 음성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자가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이곳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다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충남도 내 확진자 수는 1,6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1,500여 명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1월 한 달 동안 확진자 수를 벌써 넘어섰습니다. 11일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도내 4,700여 명. 충남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정부의 방역 지침 개편에 따라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를 분류해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60세 이상이나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이른바 집중관리군에 대해선 의료기관이 하루 2번 유선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해열제와 체온계 등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일반 관리군은 스스로 상태를 확인하다가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로 처방을 받거나 상담센터로 지정된 도내 4개 의료원에서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재택치료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재택치료자에 대해서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힘드시겠지만 개인 위생 관리와 또 백신 접종, 또 사적 모임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확산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자의 생활 지침과 격리 해제 등을 알릴 수 있도록 시군별 행정 안내센터도 운영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모든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해왔던 유선 모니터링을 앞으로는 고위험군만 하는 등의 큰 변화가 생깁니다. 어떻게 바뀌고 또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미크론 확산에 신규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모든 재택 치료자를 이제 관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관리 체계와 격리 방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2월 7일 0시부터는 이런 역학조사 방식이 자가 기입식으로 바뀌면서 양성 판정 받으신 분이 스스로 어디에 동선이 있었고 누굴 만난지를 보고하고 자율적으로 주변에서
검사를 권유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2월 9일 현재 5만 명 가까운 양성 판정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역학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자율적인 역학조사 방식이 방역에 구멍이 되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인데, 사실 그런 부담도 있지만 우리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양성 판정 받으신 분들이 자율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보고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2월 9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을 하신 분, 하지 않으신 분의 기존의 7일 또는 10일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부분이 7일로 통일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적은 인력으로 많은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좀 단일화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런 경우라 하면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도 감시 대상이 되고 약간의 제한이 있었는데,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다른 가족 구성원이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라고 하면은 PCR 음성을 받았다 하면은 실제로 사회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2022년 2월 9일부터 방역에 큰 전환이 되는데, 이런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이 접종 완료자분을 통한 다른 사람에게 전파 가능성은 일부 있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분들을 가족을 격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가치료, 자가요양을 위한 약물의 공급, 구입 등이 어려운 점도 있고, 실질적으로 2월 말 정도 되면 13만에서 17만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바, 이 사회관계망의 마비 등을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새로 나온 이런 조직이 2월 9일 0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만약에 일반 관리군인데 집에 있다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부분이 이 방역, 특히 일반 방역으로의 전환에서의 가장 큰 숙제가 될 텐데요. 아마도 후속으로 발표가 날 거로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양성 확진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방역 차량으로만 병원이 이송이 가능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제는 자가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재택 요양, 재택 치료를 받던 중에 악화되신 분들이 이제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모니터링이 진행되지만, 아닌 경우에는 증상이 있을 때만 저희가 전화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증상이 발현이 돼서 악화가 돼서 우리가 신고를 하고, 신고에 따라서 본인이 있는 거주 지역의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직접 아마도 본인 스스로가 이동해서 들어가고,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그분들을 받아서 입원 치료하는, 즉 2019년 이전에 독감 관련해서 우리가 치료했던 거랑 아주 유사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대안이었지만, 이렇다 보니 구체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사회적 동의를 위한 과학적 근거의 마련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과학적 근거 등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앞으로 오미크론이 우리가 실제로 과거의 독감처럼 관리하는 수준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작업을 보이고, 그 이후에 단계적인 완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병원의 입원, 치료에 있어서의 접촉자 관리, 그리고 실제로 동네 병원에 가는 데 있어서 지금도 물론 여러 가지 단계적 완화를 하고 있지만, 누구나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신속항원 검사를 받은 다음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팍스로비드로 대표되는 이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마치 예전에 독감에 타미플루 처방하듯이 하는 그런 방안들이 후속으로 나왔을 때, 진정한 이런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의 파고를 넘어서 우리가 일상 회복의 그런 첫 단추를 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 서울병원 유병욱 교수였습니다. 서산시 읍내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산소방서는 지난 10일 오후 1시 40분쯤 누나와 연락이 되지 않고 집 문이 잠겨 있다는 남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소방서는 문을 열고 확인한 결과 어머니 50대 A씨와 그의 아들인 20대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당시 A씨와 B씨는 부패가 심한 상태였으며 각각 조현병과 지적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족과 이웃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산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독감 AI가 발생했습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0일 약 29만 마리의 닭을 키우고 있는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AI 의심 사례가 확인된 즉시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의 방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이후 충남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건 이번이 10번째입니다. 신문브리핑 예산뉴스 무한정보 기사입니다. 예산군이 덕산 대치리 세탁공장에 내준 건축 허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치천 오염과 지하수 고갈 등을 우려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주민들은 환경 피해에 대한 근시안적인 판단이라고 반발하며 항소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19일 대치리 주민들이 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건축허가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봤는데요.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미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해 예측이 필요한 부분의 재량적인 판단은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명숙 대치천 세탁공장 반대투쟁위원장은 법에 호소하면 달라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 같은 결과가 나와 허탈하다며 주민들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손질을 통해 폐수를 적용하는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지금보다 엄격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하 사무국장도 주민 입장에서 내린 판결이 아니라면서 환경은 지금 당장의 상황만으로 피해 여부를 알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폐수가 대치천의 장기간 유입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사실상 서류상의 수치만으로 판단했다며 주민들과의 논의를 거친 뒤 9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덕산 대치리 214-1번지 등 2필지에 들어선 세탁공장은 대지 면적 1655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약 610제곱미터, 단층 2개 규모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건축 허가를 받아 지난해 1월 28일부터 가동됐는데요. 하루 세탁물 처리량은 2톤, 지하수 취수 계획량은 50톤, 폐수 발생량은 45톤입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 북부 3개시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11일 정오를 기해 천안과 아산, 당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76마이크로그램입니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1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지는데요.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까지 침투하기 때문에 노인과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충남도가 도내 항만 건설 현장과 주요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대천항과 보령, 신안 등 건설 현장 3곳을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도내 항만시설을 점검할 계획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요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1년 더 연장합니다. 임대료는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10%에서 80%까지 차등 감면되며 대상은 도요재산 전체로 확대됩니다. 다만 대기업과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는 제외되는데요. 피해 입증이 어려운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임차인 등은 10% 기본 감면이 적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